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연속 가동이라는 거는 제가 다 챙깁니다. 웬만하면은 뭐 팀장이 요 정도 이번 주에는 요 정도가 부족해요. 요 정도 챙겨주세요 하면 얼마 받습니다. 요런 거는 제가 다 챙기기 때문에 그런 자질구레한 거 말고 지금 우리가 컨셉으로 잡고 있는 거는 운전자 플러스 건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 회사가 운전자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어디가 있죠? TV. 저는 상처받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처받습니다. 무튼 DB예요. DB가 진짜 잘 팔 때 한 MS 한 15%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한 15% 정도 팔거든요. 우리 회사가 근데 10% 넘게 팔고 있어요. 이 영세 사업자가 10%를 넘게 판다는 거는 겁나 많이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운전자를 계약을 하실 때 건강이라도 하나 같이 해주시면은 우리가 다음 달에 신세계 상품권 10만원 드리겠다. 시상으로는 한 500% 추가로 드리겠다. 요런 컨셉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전시상 같이 하고 있어요. 5월달부터 하고 있었는데 5월에 10만원, 6월에 10만원 하신 분들은 가전시상 최저 구간이 달성을 하시는 건데 안타깝게 5월에 못 하신 분들은 합산으로 30만원 가더라. 이거 중에 가격만 조금 보여드리면은 그래요. 다이슨이랑 뭐 이거 저거 준대요.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가격만 좀 보여드리려고. 일단 이 드라이기가 40만원짜리래요. 저는 드라이기 40만원짜리 써본 적이 없긴 한데 40만원짜리에 추가로 요거 같이 드리고 있대요. 뭐 50만원짜리래요. 그러니까 두 개 합산하면은 80만원에서 거의 100만원 정도 사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10만원 10만원을 하신 분들은 80만원에서 100만원짜리 가전제품이 나간다. TV가 나갈 수도 있고요, 음식물 처리기가 나갈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드라이기가 나갈 수도 있는데 선택이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머 지금 진행 중이죠. 우리 A+S의 서머 같이 동반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 세 가지 할 건데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분 안에 끝내자가 제 모토예요. 운전자 암 조금 순환기 뇌혈관 심혈관 조금 할 건데 운전자를 할게요. 운전자가 가실 건데 운전자의 기본 담보라고 하면은 비용 담보라고도 부르고요, 법률 담보라고도 부르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예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선임 비용을 내줘. 교통사고 처리 점검 우리가 형사 합의금을 낼 때 합의금을 내줘. 마지막으로 벌금 내줘. 요건데 하나씩 볼게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작년 기준으로 얼마였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5천만원 한도로 실손 보장을 해줬죠. 3천만원짜리 변호사 쓰면은 3천만원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요런 식이었죠. 근데 이게 10분의 1 토막이 됐어요. 5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 하나손해보험이 전문 변호사를 직접 붙여드린대 라는 컨셉이에요. 이게 그 특약 이름인데요, 변호사 선임비용 현물 급부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월 보험료가 155원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한 150원 정도 합니다. 저희 회사 기준으로. 근데 이게 155원이잖아요. 즉 보험료의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담보가 나왔지만 기존이랑 보험료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가 5천만원짜리를 가입해어 있던 500만원짜리를 가입해어 있던 위에 이 프로세스를 이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사고가 빵 발생을 했어요.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변호사를 직접 찾아야죠. 몰색을 하고 발품을 띄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변호사를 선정을 해요. 변호사를 선정을 하고 막 계약서를 쓸 텐데 그 다음에 되는 게 뭐냐, 선지급을 요청할 거예요, 회사에. 그죠? 5천만원짜리든 500만원짜리든 선지급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계약서를 썼으니 보험회사에서 이게 선지급을 해줘 요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이 뭐냐, 우리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종결이 됐는데 총 이제 보험 변호사 청구 비용이 있잖아요. 그거를 영수증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수령하겠죠. 수령을 해서 변호사한테 지급을 하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직접 지원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프로세스가 딱 전화 한 통이면 끝납니다. 콜센터에 전화를 해요.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건 번호 접수를 하면은 끝. 변호사가 3일 이내에 어느 정도의 규모의 크기의 사고인지,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는지, 이게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끝내고 3일 이내에 붙을 거예요. 언제까지? 종결까지 쭉 붙어 있을 거예요. 내가 변호사가 마음에 안 들어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5천만원짜리든 500만원짜리든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요 가운데예요. 추가 비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 한문철 변호사 팀이 있어요. 그 팀이 변호사 비용이 평균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가 들어요. 내가 변호사들을 선임할 때 3천 정도 들어거든요. 근데 그 3천에 들어가는 게 변호사 선임 비용이잖아요. 수임비잖아요. 그거 빼고 추가로 들어가는 게 뭐냐? 승리수당 들어가겠죠. 거기에 플러스 만약에 승리하면 승리수당 들어가고 플러스 세금 관련되어 있는 거는 다 빠져 있어요. 부가세라든지 기타 등등 비용들은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5천만 원짜리를 가입을 했던 고객님이에요. 3천만 원짜리 변호사를 수임했어요. 사건이 종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승리수당이나 세금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렇진 않은데 저 전문 변호사 도원이라는 로펌인데요. 거기가 자동차 전문으로 다루는 로펌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5천만 원짜리를 가입을 하시더라도 추가 비용이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손해보험으로 가입하신 고객님은 자기 부담금이 일절 없죠. 그리고 변호사 한도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길어져요. 사건이 팍 길어지고 항소해서 3심까지 갔어. 전혀 막 1억, 2억이 나왔어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전혀 상관없다. 자기 부담금이 일절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말씀을 드리냐? 지금 저희 영세사업자에서 DB만큼 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많이 판매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우리가 형사합의금이라고 합니다. 형사합의금이에요. 타사들 대비해서 5천만 원의 한도가 더 높습니다. 높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고가 빵 발생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그리고 혹은 합의금을 지출할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지급 사유를 세 가지 딱 말씀드리면 이거 전사 공통입니다. 첫 번째,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합의금을 주거나 형사 합의금을 주어요. 보험금을. 두 번째, 중상에 이르게 했을 때 거의 식물인간입니다. 1,3급 사고예요. 1,3급 자동차 부상 치료 기준으로 굉장히 큰 사고고, 마지막 제가 잘못했을 때 12대 중과실했을 때 음주운전 빼고 역주행하거나 보도블록 침범하거나 이런 것들 있죠. 가속하거나 이런 것들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런 건데 굉장히 큰 규모의 사고죠. 아닌가?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에 이르게 큰 사고죠. 요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경찰 조사를 해요. 조사를 했을 때 문제가 있어. 역주행했는데 얘가 뭐 음주운전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조사를 하잖아요. 문제가 있어. 송치를 시켜요. 송치를 시키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찰에서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재판을 가야 돼. 기소를 할 거예요. 그래서 1심, 2심, 3심 이렇게 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정도의 사이즈면은 굉장히 큰 사고죠. 굉장히 큰 사고죠. 그래서 일상생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여기입니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해요. 초기에 우리가 만약에 뭐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유가족이랑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초기에? 합의. 정답입니다. 합의. 네. 커피 샷 추가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합의를 봐야 돼요. 제가 볼까요? 전문 변호사가 볼까요? 전문 변호사가 직접 볼 건데, 이 한도를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우리 제휴 맺어져 있는 전문 변호사는 이 한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이내에 뭐가 끝나냐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사이즈고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지출할 수가 있고 이런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붙자마자 오케이, 이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사이즈야, 합의 보기 시작합니다. 일상생활로의 가장 빠른 복귀를 할 수 있는 회사는 하나손해보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저희는 변호사가 직접 오잖아요. 전화 한 통이면. 타사들은 우리가 찾고 변호사가 사고를 봐야 되고 이 사람이 어디에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봐야 되고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5천만 원짜리를 깨고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500만 원짜리는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나손해보험을 하셔야 되는 거고, 5천만 원짜리도 깨고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벌금은 우리 민식이법 이후로 강해졌죠. 세졌죠. 사람 관련되어 있는 건 3천만 원이고요. 벌금 물건 관련되어 있는 거는 500만 원이다. 예. 그러면 신고별 500인데 아까 뭐 제한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변호사 비용이 계속 발생해도 상관없죠. 상관없다. 저희는 콜센터에 딱 전화 한 통 하잖아요. 1심을 가든 2심을 가든 3심을 가든 전혀 상관없이 종결까지 쭉 붙어 있을 거예요. 그 한 변호사. 500은 아니에요. 한도 없습니다. 한도 없어요. 변호사 선임 비용에 한도가 없고, 뭐 1억이 나오고 2억이 나오고.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게 그거고 500, 500에서 자기 부담금 50% 발생하는 게 현재 나와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고 저희 회사는 진짜 그냥 전문 변호사를 붙여드리니 종결시까지 쭉 붙여드리니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일절 없다. 한도나 이런 것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료 좀 설명드리면 이렇게 쭉 넣어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변호사 선임 비용, 그 형사비금, 기타 등등 넣어왔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 14급 기준으로 30만 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멍만 들어도 30만 원 나오는 거, 크게 다치면 3천만 원 나오는 거 들어가 있어서 보험료가 자가용입니다. 남자 기준 13,000원, 여자 12,200원이래. 여자가 12,200원이잖아요. 볼까요? 30세의 비교적 젊으신 운전자인 30대인 여자분도 12,200원이고요. 나이가 많아. 비교적 고령 운전자인 70대이신 분들도 12,100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변동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싸죠? 싸요. 특히 영업용 플랜 같은 경우는 우리 그 택시 운전사들, 버스 운전사들 있죠. 그 운전하면서 돈 버시는 분들은 영업용으로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영업용이 지금 남자 36,000원, 여자 4만원이잖아요. 요게 비쌀까요? 쌀까요? 겁나 싼 거예요. 겁나 싼 겁니다. 영업용이 36,000원, 4만원이면요 모 회사랑 차이는 한 만원까지도 납니다. 겁나 싸다 보니까 누가 제일 많이 가입을 하시냐? 택시기사분들이 사실 제일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무튼 자가용도 굉장히 싸게 보험료가 되어 있다. 우리가 연락에 뛰는데 있잖아요. 저도 설계사를 한 3년밖에 안 했지만은 연락에 뛰는데 만원짜리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뭘 붙여오면은 좋냐? 요거 그 종수술비 같이 붙여오면 상해 담보 붙여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만 드리고요. 누누이 말하자면 20분 안에 끝낼 거고요. 운전자가 제일 길어요. 상해 담보인데 우리가 지금 이 초록색으로 제가 쭉 쳐온 게 죄다 3종 수술비예요. 3종 수술비에 뭐가 들어가 있냐? 십자인대 재건술 같은 거, 뭐 아킬레스건 다친 거, 손가락 골절 같은 거 이런 거 고정술 이런 거 있죠? 죄다 3종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수술들이 3종 수술들이에요. 1종들 제일 낮은 그 흔히 받는 수술들이 1종 수술이잖아요. 뭐 피부 꼬매는 거 뭐 이런 것들이고 크게 골절 나서 다치고 이런 수술해야 된다? 거의 죄다 3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3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회사 3종 그 한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해 종수술비는요 업계 누적이 없고요. 1종 50만원, 2종 50만원, 3종이 무려 400만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타사들 3종 얼마까지 들어가냐? 100만원 혹은 많이 들어가면 200만원 더블 들어갑니다. 우리 회사. 그러니까 많이 같이 껴서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상해 요것저것 넣고요. 한 보험료 2만원도 만들 수 있으니 요 플랜들은 우리 그 매니저님 있잖아요. 저희 매니저님한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비용 담보만 하나 해줘. 상해 같이 포함해서 하나 해줘. 이런 식으로만 하시더라도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런 거 하나하나 외우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운전자는 끝.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절반 이상을 했습니다. 지금 교육에. 급발진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를 보내실 때랑 또 다른가요? 맞아요. 급발진 변호사 사고 같은 경우는 따로 담보들이 빠져 있어요. 모든 회사들이 따로 빠져 있어서 네, 다릅니다. 변호사 선임이랑 일반 변호사 선임이랑은 좀 다릅니다. 없죠? 그러면은 암 관련돼서 하겠습니다. 자, 진단비를 할 건데요. 암 진단비 우리 암 환자 수가 28만 명이래요. 연간 신규 암 환자 수가 대략 30만 명이라고 할게요. 거기서 암 2번 걸리시는 분들이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6만 명 정도로 할게요. 6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완치하고 또 암 걸리는 거, 그러니까 재발 전이 이런 거 제외하고 2번 걸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6만 명 정도 되는데 그래요. 그게 갑상선암보다 훨씬 더 많더라. 연간으로 따지면.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단비를 딱 가입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유방암이 진단을 받았어요. 또 그 다음에 위암의 진단을 받았네. 2번 지급됩니까? 1번 지급되고 소멸됩니까? 한 번, 진단비 그냥. 한 번, 그쵸. 한 번 진단하고 소멸됐죠. 뭐 통화감 이런 거 말고. 그러면 한 번 진단되고 소멸될 텐데 하나손해보험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 유방암이랑 생식기암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일반암이랑. 타사들은 어때요? 내가 일반암에 유방암이랑 생식기암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죠. 뭐 전립선암, 유방암 뭐 이런 것들이 다 일반암으로 포함되어 있죠.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진단비가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방암에 걸리고 완치해서 생활하시다가 위암에 걸렸어요.
두 번 각각 보장이 됩니다. 왜냐면 유방암 생식기암 나눠져 있으니까 타사들을 한 번 보장하고 소멸이 된다. 그래서 그 나눠져 있는 코드가 총 13개고요.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환자가 한 6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6월 한정으로 우리 여성이신 분들은 유방암 생식기암을 1:2 비중으로 보상을 해드린다. 네, 일반암 2,500만 원 가입을 했어요. 유방암이 진단되는 5천만 원 드립니다. 2,500만 원이 아니라 이런 게 있다. 진단비, 제 매니저님이에요. 진단비 제가 우리 회사 종합보험 설계해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혹시? 참 오늘 제가 커피 돌리면 설계는 해주시나요? 계약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설계 많이 해주시고요. 그 계약까지 들어오면 좋죠. 저희 회사 종합 설계를 해보면은 비싸요. 아니 하위사가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나올 정도로 비쌉니다. 뭐가 비싸냐면 치료비가 비쌉니다. 주유 치료비가 비싸요. 주유 치료비가 비싼데 대부분 주유 치료비 넣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자신있게 암 진단비를 꺼내는 이유는 암 진단비는 싸요. 암 진단비는 싸요. 업계에서 손해보험사에서는 거의 뭐 1, 2등이고요. 생보랑 비교했을 때에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생보가 생명보험사가 진단비가 싸잖아요. 비슷한 수준이에요. 비슷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 우리 회사로 진단비만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진단비 통화밤은 없어요? 있죠. 통화밤도 싸요. 통화밤도 싸요. 통화밤도 싸고 진단비 관련되어 있는 거는 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진단비 혹시 싼 회사 어디야? 하나손해보험 떠올리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생활비 얘기를 할 건데 이거 생활비 많이 파세요? 팀장님 어떠세요? 잘 안 팔아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생활비 암주유 치료비 많이 팔죠. 주유 치료비 주유 치료비는 이런 거죠. 수술 받았어 방사선에서 약물에서 중환자실 가서 각각 보장을 하는 거잖아요. 만기까지 똑같아요. 생활비도 똑같은 건데 보험료가 더 싸대. 왜 싸냐? 2가지 이상을 받을 때 3가지 이상을 받을 때 4가지 이상을 받을 때 요거에서 이 항목에서 그렇게 복합 치료를 해야만 우리가 보장을 해줄게 라고 나온 게 생활비 담보입니다. 그래서 주유 치료비보다 싼 거예요. 주유 치료비는 어때요? 한 가지만 받더라도 계속 지급을 하죠. 근데 2가지 이상, 3가지 이상, 4가지 이상을 해야만 우리가 지급을 할게 해서 나온 게 생활비다 보니까 저렴한 건데 중요한 거는요. 그래요. 뭐 요즘 복합 치료가 많대요. 그죠? 항암에서 줄여놓고 수술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많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생활비에 1회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수술을 받던 방사선을 받던 약물 치료를 받던 한 가지 행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2천만 원씩 지급을 해줄게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주요 치료비랑 다른 점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주요 치료비의 다른 이름이 생활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다른 점은 있긴 합니다. 뭐가 있냐? 모든 회사 공통이에요. 호르몬이 빠져 있어요. 생활비에는 호르몬 보장이 빠져 있어요. 그거 빼고는 다 동일합니다. 컨셉 다 동일해요. 그냥 주요 치료비인데 싼 주요 치료비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회 때부터 이렇게 선지급해 주는 회사 하나손해보험이 유일하고요. 네, 안 끝. 그래요. 1분 안에 끝낼게요 이제. 순환계 주요 치료비 할 거예요. 진단비 싸다라고 말씀드렸고 생활비 1회부터 4회까지 보장이 되는데 선지급해 주는 회사 하나손해보험밖에 없다 말씀드렸고요. 순환계 가겠습니다. 순환계 하나만 또 질문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진단비의 세대 이거 그 심장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진단 뭐 예전에 급성 심근경색부터 이렇게 오다가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 왔잖아요. 오고 그 다음에 나온 게 2대 주요 치료비 그죠? 뭐 수술 받을 때마다 줄게 2대 주요 치료비가 나왔는데 그 다음 나온 게 순환계 주요 치료비예요. 순환계 주요 치료비. 우리가 2대 주요 치료비 뇌랑 심장 관련되어 있는 거 다 돼라고 해서 판매를 하셨을 건데 그게까지 보장해주는 범위는 여기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입니다. 몇 프로일까요? 심장 질환에? 몇 프로 정도 내가 다 돼해서 2대 주요 치료비 팔았는데 심장 질환의 전체의 몇 프로 정도 보장을 해줄까요? 오우 샷 2번 추가해야겠는데 55%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45%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의 기능 관련되어 있는 것도 부정맥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진단비를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주요 치료비에 플러스 뭐 부정맥 진단비 이런 거 따로 가입을 했었는데 그렇지 마라 모든 걸 다 해주겠다 해서 나온 게 순환계 주요 치료비입니다. 순환계 주요 치료비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 넓어진 와중에도 하나손해보험이 더 넓습니다. 객관적으로
왜 그러냐? 질병 코드를 써요. 보장 질병 코드를 쓰잖아요. 그래 하나손해보험은 62개의 질병 코드를 씁니다. 타사들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52개의 질병 코드를 써요. 10개가 차이 나잖아요. 그만큼 보장 범위가 넓은데 자 이제 과학 시간입니다. 저희 과학 시간이에요. 심장입니다. 우리 하루에 심장은 10만 번씩 뛰어요. 10만 번씩. 지금도 뛰고 있죠. 10만 번씩 뛰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허혈성 심장 질환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들이 막혀. 예를 들어 관상동맥이라는 데가 막혀. 관상동맥을 우회하는 수술을 했어요. 혈관이 흘러야 되니까 피가 흘러야 되니까 우회하는 수술을 했어요. 관상동맥 우회술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게 허혈성 심장 질환을 보장을 한다고. 근데 이거를 심장을 한번 쫙 잘라볼까요? 우리가 안으로 가볼게요. 심장에 자심방, 우심방 이렇게 나눠놓은 게 판막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판막이에요. 심장을 이렇게 나눠놓은 거. 우리가 이완수축을 10만 번씩 하잖아요. 심장이. 저 판막도 동일하게 이완수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이가 들면은 당연히 기능적으로 좋아지진 않겠죠. 점점 쇠퇴를 하겠죠. 그러면서 오는 질병들이 판막 장애라는 거예요. 뭐 이거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판막 장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질병 코드가 I34부터 37이래요.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62개 보장을 하고요. 타사들 52개 보장을 하잖아요. 그 10개에 포함되는 거예요. 볼까요? 환자 수 연간 7만 명 이상씩 받습니다. 판막 질환으로 수술을. 타사들은 안 되는데 우리 회사 되는 그 10개를 쭉 모아놓잖아요. 연간 환자 수가 13만 명이 나와요. 우리 암 환자 수가 28만 명씩 치료를 받잖아요. 연간 요거 13만 명씩 받습니다. 공백이 13만 명씩 생겨요. 연간. 그럼 내가 고객님한테 판매를 했는데 후에 이게 청구를 했는데 보장을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타사들로 가입하면은 굉장히 높다. 우리 회사는 그런 것들이 없이 다 받아준다.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수술비가 겁나 비쌉니다. 판막 질환 관련돼서는 한 3천만 원 돈이 넘어가요. 왜 그러냐? 단편 수술만 보면요. 심장 수술 관련되어 있는 게 암 수술보다 비쌉니다. 실제로. 근데 다만 암은 이제 뭐 항암 치료 받고 이게 쭉 연간 이게 추적 치료 하다 보니까 비싸진 건데 어쨌든 심장 수술은 굉장히 비싸요. 3,600만 원인데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대부분 비급여 수술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급여 수술도 가능하거든요. 내가 심장에 문제가 판막에 문제가 있어. 심장을 어쨌든 심장 안에 그 절단을 해야 되잖아요. 뭐가 들어오냐? 의료용 전기톱이 들어옵니다. 의료용 전기톱이 들어와서 갈비뼈가 우리 심장을 감싸고 있잖아요. 갈비뼈를 절단내요. 실제입니다. 절단내고 열어서 심장 수술하고요. 닫을 때 다시 갈비뼈를 붙여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급여 치료인데 위험하죠. 위험하고 회복 기간이 굉장히 길죠. 그러다 보니 그런 거 안 하고 요즘은 삽입술을 합니다. 그냥 삽입해서 이게 쭉 삽입을 해서 심장 수술을 하고 그냥 끝내는 그런 걸 합니다. 그런 게 대부분 비급여다 보니까 수술비가 굉장히 비싼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튼 저희 회사만 보장을 하고 있어요. 타사들 보장을 안 합니다. 똑같죠. 수술했냐, 재거술했냐, 용액 치료했냐, 중환자실 갔냐에 따라서 각각 나눠서 보장을 하고요. 2천만 원씩. 그게 뇌 관련됐냐, 심장 관련됐냐, 혈관 관련됐냐에 따라서 각각 나눠서 보장을 한다. 이게 순환기 주의 치료비의 장점이다. 각각 나눠서 보장을 하고요. 보장 범위가 훨씬 넓고요. 그죠? 요거 하고 진짜 끝낼게요. 지금 마음이 급해지네. 20분 넘긴 것 같아서. 제가 커피 쏘니까 끝나고 그래도 양해해 주십시오. 수술 입원 일당인데 우리가 심장, 뇌, 혈관 관련돼서 수술 받고 입원했을 때 하루당 나오는 금액이에요. 15만 원씩 드릴 거예요. 코드 동일하게 62개씩 쓸 거고요. 뭐냐? 좋은 점. 우리가 실손 5세대 실손 나오면서 수술비 겁나 팔았어요. 그죠? 종수술비 혹은 질병수술비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미 막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누적이 걸리거나 이렇게 튕겨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입원비가 얼마 들어가 있던 수술비가 얼마 들어가 있던 전혀 없기는 좀 없이 다 가입 가능하고요. 2인실 구분 안 돼요. 2인실에 입원하면 얼마, 뭐 6인실에 입원하면 얼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15만 원씩 주고 급여 비급여도 나누지 않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순환계 관련돼서 수술 받고 입원해서 하루당 줄 게가 요게 제일 중요해요. 수술 받기 전에 검사로 인한 입원부터 보장. 이거는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가 그 추석 때 황금 연휴라 해서 막 10일 넘게 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날 저는 가족 간병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좀 어지러운 것 같아. 원래 뇌출혈 환자셨어요.
좀 어지러운 것 같아. 병원을 가셨어요? 가셨는데 경미한 뇌경색을 진단받았어요. 집에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냅니다. 특히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안 보내요. 추적 관찰 하셔야 됩니다. 입원하세요. 바로 입원 수속해요. 입원을 하셔요. 하다가 막 그 상태를 보다가 고열이 나고 막 그러기 시작해요. 뭘 하냐 그때 ICU라는 데를 보내요. 중환자실 같은 데예요. 그죠? 뇌에 관련된 중환자실 관련된 보내요. 거기서 뭘 하냐 용해제를 투약합니다. 투약하고 경과를 더 지켜봐요. 수술 바로 안 해요. 경과를 지켜보고 쭉 보다가 저희 아버지는 그동안 폐혈증 오고 막 심해져가지고 중환자실 가시고 수술도 하셨어요. 입원하는 처음에 걸어 들어가신 그 시점부터 실제로 수술하는 그 날까지 며칠이 걸렸게요? 27일 걸렸습니다. 27일. 27일 동안 막 고열하고 폐혈증 걸리고 막 중환자실 가고 왔다 갔다 결국엔 수술하는 27일 걸려요. 이거의 장점이 뭐냐? 우리가 입원을 했잖아요. 처음에 걸어 들어가셨잖아요. 입원하고 수술하는 데가 27일 걸렸잖아요. 수술하는 시점부터 보장하는 게 아니라 입원하는 시점부터 쭉 보장을 한다. 예. 또 살아계세요. 저희 아버지 너무 불쌍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잘 살아계시고 재활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 이거 간편 기준으로 하면 50대 남자 2,000원이고요 50대 여자도 2,000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하니까 같이 넣어서 설계해 주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순환계 주유치료비 아까 수술받고 용해하고 중환자실 각각 1,000만원씩 넣었어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수술 입원 일당, 수술 받고 입원했을 때 일당 15만원씩 나오는 거 넣어서 보험료가 가운데 보시면 50대 기준이고요. 20년당 100세 만기예요. 건강하신 분들, 여자이신 분들은 23,000원 나와요. 남자이신 분들은 37,000원 나와요. 저렴하죠? 네. 아니, 62개 보장을 해주고 1,000만원씩 팍 주는데 이 정도면 저렴한 거 아닙니까? 저렴합니다. 그리고 건강체이신 분들 특징이 납입면제가 우리는 뇌졸중이 아닙니다. 뇌혈관 질환이에요. 좋죠. 납입면제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저희는 암내심이잖아요. 납입면제가 암, 뇌에 관련되어 있는 게 혈관 질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표준치 기준으로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없겠죠. 정리만 할게요. 그럼 제가 운전자보험 저희 변호사를 직접 해주는 회사 하나손해보험이 유일했고요. 이걸 왜 계속 말씀드리냐, 내 고객이 만약에 운전자를 가입하고 싶어요. 그 고객이 설계사가 나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명의 설계사가 있잖아요. 주변에는. 그러다 보니 이 현물급부 우리 변호사를 직접 지원해주는 거를 모르고 만약에 상담에 들어가신다? 굉장히 낭패 볼 수 있습니다. 그 설계사가 알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저기서 이게 막 찌라시 뿌리잖아요. 저희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암 진단비가 저희는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암이랑 유방암 생식염 나눠져 있고, 마지막 순환기 주유 치료비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우리 매니저님 번호고요. 이게 가운데가 제고요. 샌드위치처럼 껴 있습니다. 저희 매니저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할까요? 10시부터 5시. 맞죠? 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할까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4시간 연중 무휴로 일합니다. 저녁 늦게 자료가 필요해요. 뭐 모바일 보내 뭐가 필요해요. 어디 찾으면 될까요? 그죠.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네. 민원은 여기로 가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민원은 여기로 가십시오. 저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매니저님 단순 설계는 매니저님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10분